팰리세이즈 산불의 방화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8일째 이어지면서 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항공기 지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석방 대상인 수감자 명단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지명자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한국군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차량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새해 초부터 LA를 덮친 산불의 방화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29살 우버 운전자였습니다.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낸 팰리세이즈 산불의 방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연방검찰은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29살 조나단 린던 액트를 방화에 의한 재산 파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린던 액트는 당시 우버 운전자로 승객을 내려준 뒤 산으로 올라가 불길이 번지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이후 911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불이 커지자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불길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Geolocation data for the 911 call showed that he was standing above the fire in a clearing merely 30 feet from the blaze as it rapidly grew. 수사당국은 린던 액트가 챗 GPT를 이용해 불타는 도시 이미지를 만든 디지털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은 발견 초기에는 완전히 진화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엿새 뒤 산타아나 강풍으로 재점화됐습니다. 산불로 주택 6,800여 채가 전소됐고 1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The homes and businesses cannot be rebuilt. This arrest, we hope, will provide a measure of justice to all those who were impacted. 린던 액트는 오늘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8일째 이어지면서 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항공기 지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풀기 위한 임시 예산안은 또 부결됐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국제공항에서 출발 도착 항공편이 모두 축소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항공편 지연 시간이 평균 3시간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공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On the plane, unfortunately, I found that my flight to Cleveland been pushed back for 2.5 hours, so I'll be here with you a little longer today. 정부 업무 정지, 셧다운 기간에도 관제사는 정상 근무하는데 일부 관제사들이 병가를 내면서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받지 못한 급여는 셧다운 종료 뒤에 받을 수 있지만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항공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What could be more of a distraction than not getting a paycheck? Not knowing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keep your family in your home. Not knowing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buy that insulin that you need to keep your child alive.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발의한 임시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팽팽한 대치 속에 모두 부결됐습니다. Stop attempting to gut health care for working families and end this shutdown now. You're the one causing it.
We want to make it better. The Democrats want to make it worse. The Democrats want to approve health care for illegals coming into our country. 양측은 다시 각자의 예산안을 올릴 예정이지만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석방 대상인 수감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자신이 직접 중동에 갈 수도 있다고 말하며 종전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김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석방 대상인 수감자 명단을 교환했다고 밝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종전 협상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Potential peace deal for the Middle East. Peace for the Middle East. It's a beautiful phrase and we hope it's going to come true, but it's very close. And they're doing very well. We have 특히 이번 주말 직접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에 방문할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I may go there sometime toward the end of the week. Maybe on Sunday.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72시간 내 인질 석방, 이스라엘 단계적 철수 등의 내용이 담긴 평화 구상을 공개한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 구상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이집트에서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측도 휴전 이행 단계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낙관적 분위기가 퍼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 구상에 따르면 종전에 합의할 경우 하마스는 72시간 안에 생사를 불문하고 인질 48명을 전원 송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또한 종신형 선고를 받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250명과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하마스 안에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시점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실제 종전 협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 지명자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한국군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한국계 존노 지명자는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China is undergoing really a historic and unprecedented military buildup. It is the most rapid military buildup in history and the largest since World War II.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우선순위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선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군의 많은 역량이 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거리 화력을 비롯해 미사일 방어와 우주전, 전자전 등 한국군의 역량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실질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노 지명자는 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미군의 힘만으론 역부족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We need to make sure that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are doing more, are spending more, and are doing their part, including Japan, including Australia, Republic of Korea, Taiwan. 주한미군 규모의 감축 여부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적절히 조정되도록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전략은 중국에 맞서 한국의 군사적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고민도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보스턴 도심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며 경찰관 4명이 다치고 시위 참가자 13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약 300명의 시위대가 도심 도로를 점거한 채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긴급 출동 중이던 순찰차를 둘러싸고 차량 문을 발로 차거나 경찰을 밀치는 등 저항해 경찰관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폭력 사태가 확산되자 경찰은 추가 병력을 투입해 시위대 13명을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면서 대학과 공립학교들이 교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학협회는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의학 분야에서 외국인 교직원 채용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가 10배 이상 오르면 소규모 학교들은 채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습니다. 학교들은 연방정부에 교직원 수수료 면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LA시 곳곳에서 노숙자 텐트촌이 공공장소를 넘어 사유지로까지 확산하면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ABC7 방송은 LA 한인타운의 한 사유지에 노숙자 텐트촌이 들어서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텐트촌 내에서는 고성과 잦은 다툼, 노상, 흡연 등의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일부 주민은 차량 내 물품 도난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실은 문제가 된 텐트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유지를 방치한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새로운 규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인 등 미국 국적자가 소유한 서울 아파트가 5,7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국적자가 소유한 서울 아파트는 모두 5,678채였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만 2,228채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에 이어 캐나다인이 1,831채, 대만 국적자가 709채, 호주 국적자는 500채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북동부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3시 20분쯤 델루지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샌디의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지금까지 약 24에이커를 태웠으며 진화율은 35%입니다. 한때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차량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루이빌 비상대응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저지대 지역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며 30건이 넘는 침수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국은 차량에 갇힌 운전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긴급 출동했고 일부 도로는 안전을 위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싱크홀 발생과 도로 붕괴 위험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지역인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소형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벗어나 인근 골프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버먼필드 공항에 착륙하던 소형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옆 골프장으로 넘어가며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조종사 2명과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이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연방항공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우버 기사가 10대 승객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새벽 2시 반쯤 더누디 지역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10대 소녀 5명이
귀가를 위해 우버를 불렀지만 운전자는 차량 좌석과 안전벨트가 부족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격화됐고 운전자가 총을 발사했습니다. So all five of them try to get into the car, and he realizes he doesn't have enough room or enough seat belts for all of them to get in the car and be safe. 총격으로 16세 소녀가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운전자는 현재 가중폭행과 중범죄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뉴저지주의 한 주택 위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12시 반쯤 뉴저지주 해밀턴 타운십 주택가에서 온수 욕조를 옮기던 트럭 부착형 크레인이 갑자기 무너지며 주택 지붕 위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트럭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뒷마당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도 크레인이 기울어지자 긴급 대피해 주민과 작업자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해당 주택의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 뒤 추가 붕괴 위험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문의 LNS 213-700-7414.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지난 2019년 화재로 무너졌던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오랜 복원 작업 끝에 일반에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성당 내부에 이어 최근에는 파리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종탑까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첨탑 주변에서 시작된 불은 15시간 넘게 계속됐고 파리의 상징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전 세계가 충격 속에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1조 원의 비용 2,000명의 인원이 투입된 대대적인 공사 끝에 성당 내부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7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보게 돼서 되게 기분 좋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좋죠. 다시 보게 돼서 기쁘고요. 좋아요. 성당 정면에 우뚝 솟아있는 높이 69m의 종탑 타워도 지난달 일반인들에게 개방됐습니다. 화재 약 6년 5개월 만입니다. 나선형의 좁은 통로를 타고 총 424개의 계단을 딛고 오르며 타워 정상에 다다릅니다. 타워에 올라오면 이 서쪽의 에펠탑, 북쪽의 몽마르트 등 파리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리 최초의 전망대이기도 한 종탑은 노트르담 성당 중 유일하게 국가기념물센터가 별도 관리합니다. 타워 내부 체류 인원이 한 번에 100명이 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보존에도 엄격합니다. Well, it would have been nice if it was all the same, the way it used to be. But now that the fire has damaged it and they've repaired it, it's nice that they've repaired it. 성당 내부와 종탑은 복원됐지만 화재 피해가 가장 컸던 지붕은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 당국은 연말까지 건축물 관련 복원 작업을 최대한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파리의 역사를 담은 노트르담이 완전한 모습으로 되돌아오기까지는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이 관세율을 지금의 2배인 50%로 높이겠다고 어제 발표했죠. 안 그래도 미국의 관세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한국 철강업계에는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EU가 유럽 철강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수입 커터의 총량을 기존 3,300만 톤에서 1,800만 톤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수입 커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2배 높이는 겁니다. We must also act decisively to defend Europe's interest.
We are using it to make sure that our producers would be competitive. EU는 내년 6월 기존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의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이전에도 새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한 철강 제품은 44억 8천만 달러어치로 미국보다 근소하게 많은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50%의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국내 철강 업계엔 또 하나의 악재가 생긴 겁니다. 공급 시장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좀 줄어드니까 당연히 좀 위기감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263만 톤의 국가별 무관세 할당량에다 120만 톤의 글로벌 쿼터를 포함해 383만 톤을 관세 없이 EU에 수출했습니다. EU는 국가별 수입 쿼터는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한국이 유럽 자동차와 가전제품 생산에도 필수적인 공급망이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한국 제품은 같은 품목 내에서도 고급 제품이고요.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도하는 같은 협력 국가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은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조만간 EU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이익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네, 이번엔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더라도 본회의를 따로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 전상망 마비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손기중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가 합의한 70여 개의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이제 밥값 좀 하는 그런 정치를 합시다. 10월 10일 혹은 10월 15일쯤 어딘가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데엔 이견이 없다면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중차대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치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반성하는 척 하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지 않은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틀 뒤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사전 녹화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48시간 동안 이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밝히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리더십과 리더의 책임 있는 위기 대응과 투명성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도 여야 간 대치가 민생 입법 경쟁으로 바뀌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한 걱정을 극복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재작년 결혼한 김현우, 최수연 씨 부부는 임신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최 씨가 어린 시절 앓았던 피부 질환이 희귀 유전 질환일 수 있다는 소견 때문이었습니다. 색소실조증이라는 유전 질환이고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 질환이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 병을 갖고 있으면 좀 생존이 좀 어려운 그런 병이고 태어날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어 확실한 유전적 진단이 필요했지만 병원 검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추정되는 그 질환을 타겟해가지고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유전자 검사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실제 전 세계적으로 희귀 질환 환자의 20%는 유전적 진단에 실패하고 진단에 성공하더라도 평균 6년이나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부에게 희망을 준 건 AI였습니다.
병원 소개로 알게 된 한 의료업체가 AI에 기반한 유전자 분석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AI가 전 세계 환자 7만 5천 명의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전적 변이 5만 개에서 8만 개 중 환자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변이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연구원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기존 방식보다 진단까지 소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5년에서 6년 동안 이제 진단이 되지 않는 진단 방랑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5주 이내에 빠르게 진단을 해서 환자에게 새로운 여정을 이제 드릴 수 있는 AI 진단으로 유전 질환을 최종 확인한 부부는 그에 맞는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다시 임신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생기니까 실제로 목표가 생긴 거죠.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렘을 잘 간직하고 건강하게 만나는 날까지. SBS 김관진입니다. 네, 미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문화행사 제52회 LA 한인축제가 다음 주 개막합니다. 축제재단은 매년 35만 명 이상 찾는 LA 한인축제가 올해는 시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B 밴드와 하현우, 부부걸, 딘딘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미며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살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요새는 뭐 K-푸드, K-팝, K-드라마 한국 거 들어가는 거는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인타운에서 우리가 축제를 52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다 알게 우리가 노력해서 크게 만든다 그러고 참 재밌게 만든다 그러고, 특히 올해는 수십 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투입돼 안전을 강화하고 혹시 모를 비자 문제에 대비해 임시 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재단 측은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추석을 맞아 푸드뱅크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식료품을 나눠주는 푸드뱅크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오전 쌀과 라면 등 한국 식료품을 준비해 선착순 300가구에 배부했으며 이른 아침부터 많은 한인들이 한인회관을 찾아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한인회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토요일 얼바인시에서 열리는 글로벌 빌리지 페스티벌에 비영리 단체 정아트앤컬처가 참가해 한국 전통문화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유창명인과 전통타악그룹 무아, 남해종 예술실용전문학교 이영훈 학과장 등 저명한 국악예술인들이 참여해 민요와 전통무용, 전통타악기 연주를 선보입니다. 특히 크린 루터런 고교와 오렌지 카운티 아트스쿨 한인 학생들도 공동 공연을 펼칩니다. 정아트앤컬처는 한국 전통예술 공연과 한복 패션쇼 등을 통해 한국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퀸즈에서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열립니다. 퀸즈 칼리지 피츠제럴드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품새, 격파, 겨루기 등 태권도 경기와 함께 한복쇼와 부채춤, 장구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리며 비빔밥 시연회와 김밥, 컵라면 등 한국 음식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미국에 입국한 한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학생 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올 8월 미국에 입국한 한국 국적 유학생은 16,412명으로 지난해 8월 18,429명보다 1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강화 조치 이후 유학생 입국 감소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프리웨이에 낙서를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검찰은 임모 씨가 지난해 6월과 10월 프리웨이 방음벽 등에 반복적으로 낙서를 한 혐의로 체포했으며 1급과 3급 기물 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타코마 출신의 육군 참전용사로 평화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LA 팰리세이드 산불에 방화 용의자가 잡혔다는 소식은 충격과 분노를 안겨줍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화마였다면 범죄를 저지른 그 마음속 이유부터 차근차근 따져야겠습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